편안한 수학문화 이야기 장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런 곡선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거죠, 이거. 그쵸? 여기서, 빗을 여기다 놓았을 때 생기는 그런 곡선이었죠. 커피잔에서 곡선이 생기는 원리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요 곡선에 관심을 좀 가져볼까 해요. 이 곡선은 커피잔에서 생기는 곡선의 원리로 그릴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또 y = 2x로도 그렸잖아요. 원안에 우리가 함수를 주어서 y = 2x의 그래프로도 이 곡선이 그려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순수한 기하적으로 이 곡선을 그릴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마 이 곡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잖아요. 여기겠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마 이때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냐면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개막식에서 이 굴렁쇠를 굴리는 장면이에요. 이 굴렁쇠가 굴러갈 때 만약에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굴렁쇠에 요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굴러가겠죠. 굴러가면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혹시 그쵸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실험해 볼게요. 이 굴렁쇠, 굴렁쇠. 이것도 지금 단순화했죠, 그쵸? 직선이를 똑바로 굴러간다라고 단순화해서 출발해 볼게요. 출발하면 요 점이 어떤 곡선을 그리나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자, 여기의 모습과 여기의 모습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럼 아마도 이 곡선은 이런 굴렁쇠가 굴러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굴렁쇠를 지금 우리는 직선 위를 굴렸는데 이 굴렁쇠를 일단 다른 도형 위에 굴리면 이와 같은 그쵸? 곡선이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요 원이 하나 있는데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원을 굴릴 거예요. 이 원 위로 굴릴 거예요. 아까도 직선으로 굴렸는데 갑니다. 자, 굴려요. 그러면 이 원이 구르면서 요 점이 그리는 곡선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쵸? 아까 직선일 때는 요렇게 됐지만, 이 직선이 원으로 되니까, 이렇게 한 바퀴 굴러서 여기서 딱 맞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했던 그 곡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과연 커피잔에서 생긴 그 곡선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곡선하고 동일한 거냐?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y = 2x라는 그래프로 만들어진 거냐? 만약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아마 이렇게 기하적으로 반지름이 같은 두 원에서 한 원이 다른 원 위를 그릴 때 그리는 곡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선 곡선의 이름을 좀 하나 붙여볼까 하는데 여러분 이 곡선 이름을 어떻게 붙이실래요? 여기 요 모습은 요렇게 보면 여기 좀 튀어나오긴 했지만 하트 모양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하트가 여기 뾰족하게 나왔지만 요렇게 그냥 둥그렇게 갖고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트, 우리 심장 곡선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바로 심장이라는 뜻의 카디오이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제 이름은 붙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커피잔에서 나온 그 곡선하고 동일하냐, y = 2x와 동일하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숫자를 줘야 함수를 지금 도입할 텐데 숫자를 어떻게 줄 거냐면 큰 원을 하나 그려요. 어떻게 그렸어요? 여기 접하고 이 반지름으로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대로 40까지 숫자를 잘 썼어요. 그럼 이제 잠깐 요 원은 잊어버리고 그렇죠? 이제 함수를 봐야 되니까 이 과연 함수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y = 2x로 그렇죠? y = 2x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보면 y = 2x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20이면 40 근처에 가야죠. 0, 21이면 42, 2가 돼야죠. 10이면 24, 그렇죠. 거의 지금 똑같잖아요. 함수로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지금 얻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를 제가 그렸습니다. 원이 다른 원위를 굴러서 만들어낸 곡선이 그쵸 y = 2x 원 안에서 y = 2x로 만들어진 곡선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빛이 들어가서 생긴 것과 똑같으냐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을 여기서 빛을 이렇게 비칠 때 대응하는 각이 오게 되겠죠. 물론 그때는 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물론 같게 대응하는 거죠. 빛이 반사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곡선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커피 곡선처럼 이렇게 대응해서 생길 수 있다. 빛이 들어간 반사에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y = 2x의 원에서의 함수로서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로 원 두 개로 이걸 회전해서 그렇죠. 회전해서 생길 수도 있겠다. 회전해서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다음번에 하나 더 이제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원이 굴을 때 우리는 처음에 직선에서 굴렸고 그 다음에 원 위에서 굴렸잖아요. 이번에는 원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겠죠. 같은 원 위에서 굴리는데 두 원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으다. 그럼 원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걸 어떻게 보여요? 이 원의 크기가 이 원보다 절반이에요. 그러면 움직여 볼게요. 어떤 그래프를 그릴까요? 이 작은 원이 이 큰 원의 절반입니다. 반지름이 절반인 원이 큰 원 1을 구를 때에 어떤 그래프를 그릴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런 게 생기죠. 그다음 또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또 생기겠죠. 그렇죠? 네,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이 그래프를 이름을 하나 붙여야 될 텐데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 하면 네이프로이드 키드니예요. 키드니 여러분. 신장. 우리 몸의 신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이 신장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요 그래프를 우리 신장 곡선 영어로는 네프로이드. 키드니가 바로 신장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제 이 네프로이드도 과연 빛이 반사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곡선이냐? 두 번째로 원안의 함수로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죠. 살펴볼 거예요. 일단 원은 없애고 자 원에 요거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것을 반지름을 하는 원을 딱 그린 거예요. 여기 딱 없애고 이제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y = 3x를 그려낼 거예요. y = 3x예요. 자, 6에 놓으면 여기 있는데 제가 잘못 움직였죠? 자, 6에 놓으면 대응이 18, 7은 21, 8은 3, 8이 24 이렇게 지금 3x 그래프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좌치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곡선에 접해서 3x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장 곡선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반지름 절반짜리 원이 굴러서 만들어진 곡선이 y = 3x의 그래프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은 빛이 들어갈 때하고 똑같으냐? 자, 빛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빛 들어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옮기면 항상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빛이에요? 여기서 태양빛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평행빛이니까, 평행광이니까. 이게 태양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행하게 들어간 모든 빛이 반사되어서 이리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낸 곡선이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양빛이 비치면 이쪽 곡선은 안 만들어지죠. 여기서 태양이 들어가니까 이것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커피잔 곡선 배울 때 야외 탁자에서 생기는 곡선은 바로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은 뭐예요? 네프로이드의 절반이다라는 거죠. 태양빛에서 만들어지는 바로 이 곡선은 네프로이드의 절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합시다. 정리를 해보면 자, 요것이 뭐죠, 여러분? 카디오이드죠. 요 불빛이 요 컵 위에, 요 원 위에 있을 때 카디오이드. 물론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 따로 여러분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되고 카디오이드에서
쭉 끝없이 가면, 물론 이렇게 보통 여기 있는 곡선들이 커피잔에 생기는 곡선들일 거예요. 전등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전등의 위치에 따라서. 근데 이게 무한히 가면 바로 네프로이드, 우리 태양이 만드는 곡선이 되는 거죠. 여기 있을 때가 카디오이드, 점점 나가다가 무한히 가면 네프로이드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신 곡선은 에피사이클로이드라고 하면 요 에피는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카디오이드는 바로 어떤 곡선이에요? 같은 반절임이 같은 원이 한 원이 다른 원 위를 구를 때 만들어지는 곡선. 요 카디오이드. 요게 에피사이클로이드의 일종이죠. 직선을 굴르면 사이클로이드. 그다음에 원위를 구를 때 같은 반지름일 때 이건 카디오이드. 물론 이거는 에피사이클로이드라고 하죠. 원 바깥을 돌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대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대2. 이거 절반이라는 소리죠. 이거 두 배로 크다는 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네프로이드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네프로이드가 두 개. 네프로이드가 만들어지고 이것도 에피사이클로이드의 일종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대3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1대3. 그러면 우리가 함수 nx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거는 이 p 3개짜리가 나오죠. 한 바퀴, 두 바퀴, 그렇죠. 원위를 도니까 세 바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 거꾸로 구르는 원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 구르는 원이 이 녀석이 3배예요. 3배. 그럴 때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보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딱 맞아지지 않을 거예요. 딱 맞아지지 않고 아마 지금 그리는 이런 곡선들은 아마 꽃 여러분 아마 좀 복잡하게 생긴 꽃들 보면 이런 무늬의 꽃들이 이제 여기서 한 바퀴 도는 듯한 느낌, 그죠? 요거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완성된 듯하죠, 여러분. 이 곡선은 아마도 우리 서랍에서 보았던 이런 곡선이 또 비슷한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크기는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크기 해볼게요. 이런 거 해보면 더 복잡해지겠죠, 여러분. 그렇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한번 살펴보고 어째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바깥에 돌리는 거는 일괄해서 원 바깥에 돌리는 이런 곡선들은 사이클로이드, 에피사이클로이드 이렇게 부른다. 요거는 정수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지죠. 1대3 뭐 이렇게 맞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곡선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커피 잔에서 생긴 곡선, 그 다음에 함수로 생긴 곡선, 또 그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 원이 다른 원을 굴러서 생긴 곡선과 함께 똑같은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대단히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